삼각함수에서 가장 내가 첫 번째로 설명하고 싶은 것은 정의예요. 그러니까 삼각함수에 대한 정의는 뭐냐면 이거야. 어떠한 점이 있어. x, y라는 점이 있거든. 그러면 이 점을 x, y라는 점이 있는데 이 점을 지나치는 반직선을 그려요. 이 반직선을 그리잖아. 얘를 뭐라고 불러요? 이게 뭐야? 오? 나 이거 뭔지 안다. 뭐야? 너희 세 명 중에. 나야. 뭐야? 먼저 들었으니까. 땡! 동경. 동경! 없어요? 세 번 맞추면 내가 문자 보낼게. 내가 세 번, 여러 번 물어볼게. 세 번 맞추면 내가 안 보낼게. 얘 동경이야. 얘가 시초선이에요, 시초선. 오케이? 그러면 동경은 뭐라고 했냐면 그냥 반직선인 거야. 각이 아니야. 동경은 반직선이야. 그러면 이 동경에 해당되는 각은 여러 개가 있을 거예요. 끼어들지 마. 여러 개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움직인 게 각이 되는 거거든. 이게 세타야. 그러니까 각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이것도 있고 아니면 한 바퀴 돌아서 가는 것도 있지. 그지? 이 각은 굉장히 여러 개가 있을 거야. 그래서 이 동경을 나타내는 각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라는 거거든. 그러면 이 각에 대한 무엇을 생각해 주겠습니다. 라는 거냐면 사인 값, 코사인 값, 탄젠트 값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건데 이 사인 값, 코사인 값, 탄젠트를 정의하는 것은 이 점까지의 거리를 r이라 놓고 이 점의 좌표를 x, y라고 놓는다면 어차피 이 비율은 일정하잖냐. 이것 대 이거의 비율이나 이것 대 이거의 비율이나 이것 대 이거의 비율은 일정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이 비율이 다 일정하기 때문에 얘를 정의하기를 사인은 r분의 x, 사인은 r분의 y 값이에요. 그리고 코사인은 r분의 x, 탄젠트는 x분의 y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거든. 그래요? 이게 이 삼각함수에 대한 정의예요. 한 점을 찍고 이 점의 좌표를 찾을 수 있었으면 여기까지 떨어진 거리 분의 x의 값은 코사인, y의 값은 사인, 기울기에 해당되는 값은 탄젠트가 되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걸 너희들이 정의로 기억해야 돼. 이게 첫 번째야. 그러니까 삼각형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세요. 라는 게 아니에요. 오케이? 삼각함수는 이 삼각 B에서는 직각삼각형을 그려서 해결했잖냐. 근데 이 삼각함수에서는 원을 통해 처리하겠습니다. 라는 거야. 이 원이 그려지지 않냐? 원을 통해 처리하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원은 이 x좌표랑 y좌표를 다르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거든. 이게 우리가 배운 극좌표예요. 극좌표를 언젠가 배웠잖냐. 복소수할 때 곱셈을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극좌표라는 게 있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 좌표를 도입했잖냐. 그러면 그 극좌표를 어떻게 도입했었냐면 이렇게 도입했거든. 코사인 세타 플러스 사인 세타 i라고 도입했어요. 그 x축에 해당되는 걸 실수축이라고 놓았고 y축에 해당되는 걸 허수축이라고 놔뒀어요. 오케이? 이런 좌표를 도입한 적이 있는데 실제로 이것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 있는 좌표 또한 실수로 표현되어 있는 x축, y축 또한 실수로 표현되어 있는 x축, y축 또한 무엇으로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냐면 이 반지름과 세타로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 각까지 이용해서 표현하는 것이 이 P라는 좌표를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라고 놔둬줄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너희들이 기억해야 되는 첫 번째는 삼각함수 정의가 이 좌표를 놓고 r분의 x, r분의 y, x분의 y로 정의하겠습니다. 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 어떤 좌표를
무엇을 통해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반지름과 세타를 통해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표현된 것을 한번 쳐다봐 봅시다. 나한테 어떤 게 주어져 있냐면 이 문제를 봅시다. 29번. 29번을 바라보면 얘가 96각형의 꼭지점의 좌표. 이것을 이렇게 놓겠대요. 그러니까 96각형은 너무나도 많아. 근데 이제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좀 짧게 생각할게요. 얘가 이제 원에 내접하는 팔각형을 생각해 볼 건데, 팔각형을 먼저 생각을 해 볼게. 그러면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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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점이에요. 그래요? 그러면 얘를 표현해 줄 수 있기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냐면 이때의 한 각을 알파라고 놓아준다면 이것의 어떤 값이냐면 x의 값들의 합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잖냐. 그럼 x 좌표를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사인과 코사인으로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반지름이 1인 원 위에 있잖냐. 그러면 이 점의 좌표를 뭐라고? 코사인 알파. 반지름이 1이니까 1이야. 콤마 사인 알파로 놔둬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고. 두 번째 거는 코사인 2알파, 콤마 사인 2알파로 놔둬줄 수 있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근데 여기서 뭘 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것을 싸그리 다 더해주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사인 제곱 알파 플러스 코사인 제곱 2알파 플러스 코사인 제곱 3알파 이렇게 쭉 해서 뭐까지 되겠습니다. 라는 거냐면 코사인 8알파 8개로 나눴으니까 8알파까지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야. 이거의 합을 구해주래. 그렇지. 그러면 얘가 어떻게 표현해야 나름대로 바뀔 수 있느냐라는 거거든. 어떻게 표현해야 이것들을 바꿔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바꿔보자. 정확히 이것을 이거 이제 8개를 다 적어볼까? 코사인 제곱 4알파 코사인 제곱 5알파 코사인 제곱 6알파 코사인 제곱 7알파 코사인 제곱 8알파야. 제곱이니까 얘를 변환할 때 부호는 크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 그렇다면 얘가 이렇게 바뀔 수 있어. 이 값 있잖냐. 이 값 자체를 2분의 알파 플러스 알파로 바꿔도 상관이 없어요. 짝수 번째 값들 있잖냐. 오케이? 얘를 2분의 알파 플러스 3알파라고 바꾸어도 상관이 없어요. 알파라는 값이 이 값이 될 거니까. 오케이? 그러면 내가 몇 개를 끊어서 생각해도 되는 거냐면 이 안에 들어있는 값 있잖냐. 파이, 2분의 파이 안에 있는 들어있는 값. 뭔가 좀 이상하다. 내 멋대로 했다. 다시 하자. 2알파가 2분의 파이가 되는 거니까 파이 안에 들어있는 값이 코사인 제곱 2분의 파이 플러스 알파라고 쓸 수 있네. 이렇게 쓰는 게 맞지? 코사인 제곱 2분의 파이 플러스 2알파라고 쓸 수 있는 거네요.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는 순간 이거는 사인 제곱 알파가 되고 사인 제곱 2알파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봐봐. 이거랑 이거 더하면 1이 되고 이거랑 이거 더하면 1이 됩니다. 라는 게 돼요. 당연히 얘도 똑같은 방식으로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야. 그럼 얘를 어떻게 표현하면 되는 거냐면 2알파가 뭐니까 2분의 파이잖냐. 그렇지? 2분의 파이 플러스 5알파 2분의 파이 플러스 이런 형태로 표현해 줄 수 있겠네요. 그러면 얘를 이제 몇 개로 확장을 시켰냐면 90개로 확장을 시킨 거야. 96개로 확장을 시킨 거야. 그래요? 그러면 96개를 정확히 절반으로 나눠버리면 이제 이거 지우고 다시 할게요.
96개를 정확히 절반으로 나눠버리면 얘가 몇 개냐면 48개잖냐. 그래요? 그러면 이게 이제 코사인 제곱 알파라고 할게. 이 이제 96등분 했을 때 이때 하나의 값을 알파라고 놓는다면 그러면 얘가 이제 48개에 대해서 이거의 절반은 24니까 제곱 24까지 24 알파가 있고 그 다음은 코사인 제곱 24 알파 그러니까 24 알파가 2분의 알파야. 24 알파가 2분의 알파야. 2분의 파이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96 얘가 2파이잖냐. 얘를 4등분한 값. 그래요? 24 알파가 2분의 파이야. 그럼 얘를 2분의 파이 플러스 알파라고 놔둘 수 있습니다. 라는 게 돼요. 25 알파를. 25 알파를 2분의 파이 플러스 알파라고 놔둘 수 있습니다. 라는 게 돼요. 그럼 이렇게 쭉 더해주면 얘가 무엇이 됩니다? 1이 됩니다. 라는 게 보이지 않냐. 그러면 이게 1이 되는 개수가 총 몇 개니까? 24개가 있으니까 이게 한 묶음이 더 있지.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바꾸어서 처리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어떤 값을 x의 값을 무엇으로 바꾸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x의 값을 코사인 값으로 바꾸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게 첫 번째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도 있으니까 봐보자. 이 문제를 봅시다. 이제 이 문제가 어떻게 풀리느냐라는 게 보여요. 봐봐. 얘랑 얘를 지웠어. 그러면 얘는 뭐냐면 원이잖냐. 반지름이 뭐인? 2인 원이 되겠습니다. 라는 게 주어진 거예요. 0,0이 중심이면서 반지름 길이가 2인 원이 돼요. 그렇지? 이런 원이 돼. 그런데 이게 이제 x좌표, y좌표니까. 근데 여기에다가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2만큼.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6만큼 평행이동했대요. 이게 그로 바뀌는 거야? 그러면 중심의 좌표는 무엇이 되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6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고 반지름이 2인 원이 되겠습니다. 라는 게 돼요. 그래요? 이렇게 되니까 원점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건 뭐야? 중심까지 떨어진 거리에다가 반지름 2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래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렇게 해석해 줄 수 있더라. 라는 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이 문제도 거의 비슷한가? 봐볼까요? 우리가 얘도 부채꼴로 주어져 있는데 얘를 x축이라고 놓고 얘를 y축이라고 놓는다면 한 변의 길이가 얼마다라고 되어 있냐면 한 변의 길이가 5a를 반지름 길이로 할 때 5a의 길이의 최소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그래요? 그러면 반지름이야. 근데 이 점들이 정확히 몇 등분한 점이 되겠습니다. 라는 게 돼요. 2n 플러스 1등분. 문제를 보자. 2n 플러스 1등분 한 점들이 되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얘를 이제 어떻게 놓아줄 수 있는 거냐면 이것에 대한 어떤 값이냐면 y값이에요. 그렇지. 그러면은 이 y값을 어떻게 놓을 수 있습니다. 라는 게 될 거냐면 r 곱하기 중심각은 2파이를 2n 플러스 1등분 한 거잖냐. 2분의 파이를 2n 플러스 1등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사인 2파이 곱하기 2n 플러스 1이 될 거야. 그 다음에 이 두 번째의 y좌표는 r 곱하기 사인 2파이 곱하기 2n 플러스 1분의 2라고 놔둘 수 있어요.
오케이? 이렇게 놔둘 수가 있는 거네. 그러면 여기서 2n까지 합을 구해주세요 라고 얘기했거든. 그러면 얘의 y값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r 곱하기 사인 2분의 파이에 2n 플러스 1분의 2n이 되는 건데 얘를 살짝만 바꿔주면 1 마이너스 2n 플러스 1분의 1이 돼요. 근데 이렇게 쓰는 것보다 애초부터 얘를 뭐라고 써도 돼요? 얘를 그냥 알파라고 써도 돼요. 그래요? 얘를 알파라고 쓴다면 2n 플러스 1 알파는 무엇이 되겠습니다? 2분의 파이가 되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야. 2n 플러스 1 알파는 2분의 파이가 되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알파면 여기다가 2n 플러스 1배를 하면 이것만 이항시켜도 2분의 파이가 되는 거잖냐. 그럼 이 표현이 바뀌는 거야. 아까 친구 우리가 풀었던 문제가 이제 여기에 드러나게 되는 거야. 얘가 뭐가 되는 거고 2알파가 되는 거고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이제 이걸 한꺼번에 쓸게. 이제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2n 알파가 되는 거야. 오케이? 2n 알파가 되는 거야. 그러면은 이것들을 다시 써줄 수 있기를 제곱제곱으로 쭉 표현을 했는데 사인 r제곱 사인 제곱 알파 r제곱 사인 제곱 2알파 이렇게 쭉 갈 건데 r제곱 사인 뭐가 되는 거냐면 2n 알파라고 쓸 수 있어요. 얘가 624가 되겠대요. 그래? 그러면 얘를 어떻게 바꿔 써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야. 2분의 파이에서 알파를 뺐습니다. 라는 걸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지? 플러스 1이 있으면 여기다 플러스 알파가 있으면 얘가 2분의 파이잖냐? 그래요? 그러면 이 값 자체가 어떻게 표현됩니다? r제곱에 사인 사인이 아니고 코사인 제곱 알파가 되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거 몇 개 있어? 쭉 했더니 몇 개 있어요? 몇 개 있어? 2n개 있고 하나 남나? 가운데 게 하나 안 남지? 그지? 딱 이 개수가 2n개 있잖냐? 2n개 있으니까 제곱은 몇 개 있겠습니다? n개 있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의 합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야. r제곱 n이 될 것이고 얘가 624라고 놔둘 수 있을 거야. 오케이? 이거라고 놔둘 수가 있어. 그러면 나한테 무엇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냐면 이제 넓이를 구해주세요. 라고 했거든. 이 한 칸의 넓이야. 요 한 칸의 넓이를 구해주세요. 라고 얘기했잖냐. 이 한 칸. 그렇지? 그냥 이 한 칸의 넓이가 SN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얘를 이제 너희들도 쓸 수 있겠지. 이 부채꼴에 대한 넓이는 뭐예요? 2분의 1 r제곱 세타야. 세타가 이제 알파라고 쓸게. 알파의 값은 뭐였냐면 2분의 파이 곱하기 2분의 2n 플러스 1분의 1이 돼요. 이게 세타지? 그래요? 한 칸의 사이각. 이 사이각이 얘잖냐, 얘. 알파잖냐. 그래요? 요 한 칸의 넓이니까. 한 칸의 넓이. 그렇지? 그러면 얘가 무엇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자연수가 되게끔 만들어주세요. 라는 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이거 바꿀 수 있는 건 좀 보이지? 아래 제곱만 바꿔주면 되는 거잖냐? 잠깐 뭐가 좀 이상하다. 파이 없냐, 이거? 24. 파이가 왜 없지? 아, 미안. 파이가 여기 있었네. 그렇지. 파이가 사라져야 되는데. 이것을 파이로 나눠준 값이 자연수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네. 그럼 이제 바꿔줄 수 있는 건 너희들이 이제 싹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연속단 투수의 곱이 자연수가 되게끔 만들 수 있는 거잖냐? 그럼 이건 너희들이 해줄 수 있어, 없어? 있겠지. 그 다음부터 너희들이 해결할 수 있겠지? 그래요? 그 다음부터는 이 r제곱 대신에 넣어가지고 파이분의 이 형태에 대해서 자연수가 되게끔 만드는 거는 너희들이 이제 해줄 수 있을 거예요. 오케이? 인수분해해서 하면 되는 거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계속적으로 똑같은 문제를 풀었잖냐. 똑같은 문제들을 풀었어. 첫 번째는 뭐냐면 원에 있는 점. 그러니까 사인, 코사인은 원에 있는 점에 y값으로 표현해 줄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x값, y값으로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라는 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봅시다.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거야. 그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 너희들이 이제 이것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문제를 많이 풀었다고 해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 1라디안에 대한 정의예요. 1라디안에 대한 정의거든. 라디안은 왜 쓰는 거냐면 단위를 맞추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우리가 도라는 단위 있잖냐? 60도. 그러니까 60분법이라고 얘기하잖냐? 그 도라는 단위는 뭐냐면 그냥 360도를 나누는 것뿐이야. 이 각을 360도로 표현할 수 있었더라라는 것뿐이에요. 이거거든. 근데 무엇을 하고 싶은 게 가장 큰 핵심이냐면 실제로 이제 여기에서는 크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나중에 너희들한테 뭘 하고 싶은 거냐면 미분을 하고 싶은 게 목표야. 적분을 하고 싶은 게 목표예요. 오케이. 그래서 무엇과 무엇의 단위를 일치시키고 싶습니다라는 거냐면 각의 단위랑 길이의 단위를 일치시키고 싶은 게 목표야. 오케이? 그래서 그 각을 뭐로 정의했습니다라는 거냐면 반지름하고 호의 길이가 같아졌을 때 이 각을 1라디안이라고 정의했습니다라는 거야. 이게 이 각을 정의하는 방식이고 우리가 파이로 쓰는 그 각이 있다냐? 3분의 파이, 4분의 파이 이 값이잖아. 이거는 길이의 단위랑 각의 단위를 맞춘 거야. 이 길이로서 각을 표현해 줬습니다라는 게 가장 큰 핵심인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실제로 그 라디안에 대한 정의를 쓰세요라고 시험에 나왔어요. 어디서? 올해 나왔거든? 작년에? 근데 내가 기억이 안 나. 작년에 나왔지? 그러니까 학교 시험에 실제로 있었어요. 수행평으로 본 게 아니고 학교 시험에 냈어. 굉장히 간단하냐? 호의 길이와 반지름 길이가 같을 때 그 부채꼴의 중심각을 1라디안이라고 정의한다라고 쓰면 되는 거거든. 굉장히 짧잖냐? 한 줄이면 끝나는 건데 이것을 못 쓰는 친구가 많았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매번 이것을 내가 강조한다고 해도 틀리는 친구는 있으니까 너희들이 이런 정의 같은 경우도 너희들이 내신을 준비하는 입장이잖냐? 그러면 이런 간단한 것들도 잘해야 돼. 그 수피아가 기억, 니은, 디귿 문제를 내거든. 기억, 니은, 디귿이 아니고 OX 문제를 내요. 1, 2, 3, 4, 5번을 내는데 O, X, O, X, O, X 이걸 내. 근데 생각보다 한두 문제씩 틀린가 봐. 다른 학교들도 그러지 않냐? 다른 학교들도 이제 어떻게 출제를 하냐면 다음 중 맞는 개수를 구하세요. 이게 심각하게 짜증나는 문제지.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떤 선생님이 걸리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거든. 근데 조금 느낌이 다른 거는 그 광덕은 있잖냐. 선생님이 좀 느낌이 달라. 너희들 이거 아냐? 시험 좀 붙은 거 아니에요? 100분 동안 보는 거야. 너희들 이거 아냐? 라는 것을 물어봐요. 이걸 아냐? 라고 물어봐. 나 이 정도 아는데? 너희도 이 정도는 알아? 라는 느낌으로 물어봐. 그런 느낌이거든? 근데 나머지 학교들은 거의 비슷해. 문제를 좀 숫자를 바꿔서 낸다던가?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근데, 아무튼 학교마다 조금씩 특징이 있어. 그 문제를 내는 게. 그럼 너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하냐? 3등급 치고는 거기에 맞춰서 공부하면 돼. 3등급이면 거기에서 맞춰서 공부하면 되거든, 실제로. 그래야 나름대로 등급을 올릴 수 있을 거 아니냐. 근데 너희들은 그 마지막 한 문제 맞추고 싶은 거 아니야? 그럼 공부 방법이 또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너희가 마지막에 그 내신을 아름답게 장식하는 애들이잖아. 내신이 4% 1등급이. 마지막 세대 아니냐, 너희가? 아닌가? 그렇지? 너희 밑에부터는 10%가 1등급인. 아름다운 세대. 아무튼 얘기가 다를 수도 있지만. 봐봅시다. 근데 이제 여기는 문제를 좀 봐보고 쉬자. 뭐 아직 시긴 조금 그래서. 보자. 반원의 둘레와 두 번째로 만나는 순간에 두 번째로 회전하는데 부채꼴의 중심 P가 반원의 둘레와
두 번째로 만나는 순간에 처음 자리로 돌아왔대요. 그럼 이거 둘레 길이의 두 배가 이놈의 뭐가 되면 됩니다라는 거예요? 둘레 길이가 되면 되겠습니다라는 건가? 그러면 이놈의 절반이랑 같으면 됩니다라는 거네. 그래요? 그럼 절반이면 3 플러스 3 곱하기 2분의 3파이 얘가 이거의 둘레 길이 4 플러스 2세타 세타의 값 구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다음 봅시다. 아, R 세타를 모른가? 잠깐만. 그때 물어보진 않았겠지? 2분의 1 R 제곱 세타. 알지? 오케이. 이거 물어본 친구. 혹시나 궁금해서 내가 물어봤어. 다음 봅시다. 색칠한 도형의 둘레 길이가 21대. 둘레 길이가 21대. 넓이의 최대값을 구해주세요. 라는 거거든. 오. 봐보자. 이거의 넓이는 2분의 1 R1 마이너스 R2의 제곱 세타예요? 그런가? 이렇게 써도 상관없지? 오케이?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어. 그 다음에 나한테 주어진 게 2분의 1이 아니고 R1 셀타랑 R2 세타에다가 R1 마이너스 R2가 2배 있는 것이 20이 되겠습니다. 라는 게 주어져 있어요. 그런가? 그럼 좀 보이냐? R1 플러스 R2의 세타거든? 조금 보인가? 이렇게 쓰면 보일 듯 말 듯 한데 이 문제가 이제 이렇게 해결하는 거거든. 뭐라고? 아, 제곱 빼기 제곱. 오케이. 아, 오케이. 큰일 날 뻔봤다. 그렇지? 그러면 제곱 빼기 제곱이 있는데 나한테 얘랑 얘의 합이 주어진 거예요. 그럼 이 두 개 곱하면 나와요? 오, 그러냐? 곱하면 나오냐? 나오지? 무엇을 통해 보일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산술기하를 통해 보여줄 수 있습니다. 라는 게 돼요. 오케이? 그러면 조금 궁금한가? 어떤 부분이 궁금하냐? 너 이제 이게 해결할 수가 있어. 산술기하를 해결할 수 있겠지? 그지? 그러면 우리가 자주 나오는 문제가 있어. 부채꼴이 있거든? 부채꼴의 둘레 길이가 주어진 거야. 2R 플러스 L. 그렇지? 얘가 나한테 주어졌어. 그때 이 넓이가 2분의 1 R 제곱이 아니고 R, L 이잖냐? 이것에 무엇을 구해주세요? 최대값을 구해주세요. 라는 거야. 그러면 무엇은 항상 일정하냐면 이 세타는 일정한 값이 나와요. 그런가? 언제 이 최대가 나와? 이거의 최대는 언제 나와요? 2R이랑 L이 같을 때거든. L은 R 세타라서 세타는 항상 무엇이 나오겠습니다? 2일 때. 중심각의 크기가 2일 때 항상 최대값이 나오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야. 그래요? 그러니까 산술기하를 통해서 나름대로 이 길이랑 넓이의 관계를 나타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다음 봐보자. 자체의 길을 구해주세요. 라는 건데 이게 우리가 구가 있으면 단면을 뚝 자르면 여기에서 n을 기준으로 5파이만큼 가겠대요. 그러면은 중심에서 여기까지를 생각을 해봤을 때 이놈의 중심각의 크기가 나오는 거거든. 반지름 길이가 30이 되는 거니까 얘는 6분의 파이가 되겠습니다. 라는 게 돼요. R 세타가 5파이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얘가 30도면 이 30도를 기준으로 여기 위를, 이게 이제 구가 있으면 여기 위를 쭉 돌아가겠습니다. 라는 거잖냐? 자취의 길을 구하면 실제로 이 자취가 되는 도형은 원이 되는데
이 원의 반지름 길이를 구해줄 수 있지. 그래요? 얘가 6분의 파이면 이 길이가 얼마가 되겠습니다. 라는 게 돼요. 15가 되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건가? 오케이? 반지름이 15니까 이 파이 R 구해줄 수 있겠네요. 오케이? 다음 봐보자.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해주세요 라는 건데, 색칠한 넓이는 어떻게 구해주는 거냐면 이 부분을 빼주겠습니다 라는 게 돼요. 반지름 길이가 1이고 반지름 길이가 루트 3이야. 두 점에서 만나고 조건이 있어야지. 수직일 때. 오케이? 수직일 때가 있으니까 얘가 수직이 돼서 이 길이는 2. 그러면 이 사이각들이 다 나온 거 아니에요? 그지? 얘가 뭐? 60도. 얘가 뭐? 이걸 쓰지 말까? 3분의 파이. 얘 6분의 파이. 그러니까 한 칸만 구할게. 이 부분만 구할게, 이 부분. 이 부분은 뭐가 되냐면 2분의 1에 r제곱 세타 3분의 파이 에서 2분의 1에 r제곱 사인 세타. 삼각형의 넓이 빼주면 되는 거야? 그럼 이 부분의 넓이 나오니까 이제 이 넓이는 너희들이 구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똑같은 방식으로 처리해 줄 수 있겠네. 다음 봅시다. 지름을 두고 3대 1로 내분하는 건데 이 b가 주어져 있습니다 라는 거거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값을 일단 주고 고민해 보겠습니다 라는 게 첫 번째. 얘가 3대 1이에요. 오, 재밌는 게 존재한가? 이거 한번 고민해 보고. ADC는 알파라고 놓는다면, ADC를 알파라고 놓는다면, CAD를 CAD를 베타. 얘를 구해주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러면 봐봅시다. 탄젠트의 값을 구하는데 탄젠트를 직접 구해도 되고 아니면 코사인을 통해 정리해 줘도 되는 거고. 그러니까 식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되겠네요. 3대 1의 b가 성립하는 거니까 나한테 주어진 게 사인 알파 분의 3이 주어져 있나? 얘가 사인 베타 분의 이 길이로 주어져 있어요. 이 길이. 이 길이로 주어져 있는 건가? 그러면 CD. 그러면 사인 베타에 대한 식이 하나가 나오네. 탄젠트의 값을 구하려면 첫 번째가 탄젠트는 코사인 알파분의 사인 알파라고 놔둘 수 있습니다 라는 게 첫 번째네. 그렇지? 그리고 두 번째는 탄젠트의 정의로서 정의해 주겠습니다 라는 건데 직각 삼각형이 주어져 있을 때 그걸로 정리해 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 그러네요. 그러면 이렇게 해결하는 것보다 이렇게 해결하는 게 더 낫겠네요. 사인 법칙을 이용할까 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이용이 되는 것은 이거겠네요. 이거 직각 삼각형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러면 원이 등장해 있네. 원이 등장해 있으면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직각 삼각형 우리가 알아. 뭐? 이거. 너무나도 중요한 직각 삼각형이야. 한 변을 지름으로 하는 삼각형. 다른 한 점이 있는 삼각형을 나머지 이 각은 평각의 절반이 되는 거니까 직각 삼각형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네. 그러면 이것을 구해주기 위해서 어떤 보조선을 하나 그었냐면 직각 삼각형을 만드는 보조선을 하나 그었어요. 그런가? 이게 수직이야? 이 직각 너무 크냐? 적당히 커야지. 직각이에요? 3대 1의 b가 있으니까 3대 1의 b가 성립하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야.
그럼 이제 나왔네. 뭐? 탄젠트 알파랑 탄젠트 베타를 같은 길이로서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야. 탄젠트 알파는 h고 탄젠트 베타는 3분의 h예요. 이 값을 구해 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첫 번째 생각한 것은 사인 법칙을 써본 게 이렇게 풀면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거야. 그렇게 사인 법칙을 써봤더니 코사인 또한 구해야 되네 라는 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그것을 이제 조금 복잡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무엇을 이용하는 게 낫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용해 볼까라는 게 첫 번째였어 사실. 두 번째는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서 그 B를 이용하겠습니다라는 게 두 번째였어요. 오케이? 그러면 직각삼각형이 어디에 있을까라는 고민을 한 거야. 어디에 있을까? 그러면 여기에 직각삼각형이 있으니까 닮음이 나왔으니까 처리해 줄 수 있습니다라는 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다음 봐봅시다. 그냥 다 끝내고 쉴까? 빨리 끝나면 좋잖냐. 내가 다 끝내고 빨리 끝낼게. 안 돼? 알았어. 한번